네, 안녕하세요. 잘 보내시나요? 자, 이번에는 똥멍청이 아이를 공부를 계속 시켜도 되나요?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 똥멍청이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처음 들었던 게 굉장히 좀 오래전인데, 언젠가, 한 5년 전인가요? 뭐 4년 전인가? 그, 제가 이제, 제 밑에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되게 예쁜 선생님이었습니다. 예쁘고 공부 뭐 5, 1등급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떤 애들한테 야, 이 똥멍청이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다 들었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런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애들한테 이제 물어봤죠. 야, 너 똥멍청이가 뭐냐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킥킥거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약간 학생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그런 말들이었더라고요. 똥멍청이라는 것들이 TV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막 장난스럽게 하는 거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행스러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정도 똥멍청이라는 소리가 들 정도로 이제 너무 장난을 치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런 학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3년 전,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3년 전인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 건물에서 어떤 아저씨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흥분을 하셔서.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창문에서. 그래서 이제 잘 설득을 시켜서 보냈죠. 근데 알고 봤더니, 4학년 되는 녀석이 침을 뱉는 겁니다. 이게 그때 이렇게 5층 건물이었는데요. 상가 건물이었는데, 침을 뱉어서 지나가는 아저씨 그 머리에 그 밑에 1층에 그 마트가 있었는데, 사고 가시다가 침을 맞은 거죠. 날벼락이죠. 엄청 화가 나겠죠. 딱 봤더니 우리 애들이 거기서 침을 뱉고 있었던 거죠. 그 A라는 이름은 되게 어렵고요. A라는 녀석입니다. 막 혼을 내면 막 얼굴이 시뻘개져서 막 울어요. 막 크게 울진 않지만 막 울먹거리고, 어, 되게 억울한 듯이 울고요. 그다음에 수업도 엄청 방해를 합니다. 하기 싫어요. 제가 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말대꾸도 하고, 하기 싫다고 뻗팅기고, 요것 좀 풀어라 그러면 뻗팅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가 오는데 애가 수업을 방해한다. 그리고 뭐 애들하고 싸우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유행하는 단어의 똥멍청이 같은 그런 녀석이었어요. 그 답이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이렇게 안 먹히고요.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됐죠. 그 A라는 녀석이. 근데 이제 쾌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은 그 아이를 이제 목사님으로 키우길 바랬죠. 바랬어요. 그때 상담할 때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 이제 주변에서는 생각을 하죠. 저 녀석이 어떻게 목사님이 되겠느냐. 이렇게 망나니처럼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뭐, 장난치고, 좀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전혀 하지 않고, 뭐 45분, 45분 영어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뭐 한 페이지도 안 할 때가 많고 선생님이랑 말씨름하고 장난치고 삐지고 막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 이렇게 가르치시는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그 시간만 되면 스트레스가 엄청나셨겠죠. 거의 뭐 진짜 똥멍청이 망나니 막 이랬어요. 최악이죠. 애들이랑 싸우려고 하고 자기보다 어린 애들은 뭐 실제 때리지는 않았지만 막 위협을 가하고 막 그랬어요. 여자아이들한테도 말을 함부로 하고 너무 이렇게 못생겨서 어떻게 살아갈래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뭐 심성이 뭐 그렇죠. 심성이 나쁜 아이들은 그렇게 드물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이제 5학년 가면서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4학년 끝나고 5학년 넘어가면서 아이가 칭얼대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얘가 엄청나게 바른 학생으로 됐어요. 정말 얘는 똥멍청이고 답이 없다.
무슨 목사님은 뭐 턱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만약에 수학 같은 경우도 시험 보면은 20문제 보면 뭐 40점 맞을까 말까 막 이랬는데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때는 90점 다 맞을 때도 있고요. 그랬습니다. 영어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단어도 하나도 안 외웠어요. 4학년인데 뭐 책 영어 듣는 것도 안 듣고요. 듣는 척만 하고 책도 안 읽고 그랬어요. 영어.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애 때문에. 분위기 다 망치고 그러니까. 근데 애가 변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확 변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게 통으로 영어를 암기하고요. 나중에 5학년이 돼서는 줄줄줄 외우고 단어도 잘 외우고요. 애가 학업에 전혀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그런 학생으로 변했어요. 근데 확 변한 건 아닙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 선생님이나 엄마나 저의 얘기를 듣고 애가 180도로 확 다음날 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애가 거의 1년 넘게 공부를 와가지고는 공부를 거의 뭐 안 하시다시피 하고 갔어요. 부모님도 알았죠. 그래서 뭐 보통은 예를 들자면 4페이지를 푸는데 수학을 얘는 한 페이지만 푸는 겁니다. 한 페이지. 그것도 뭐 실갱이 하고 뭐 얼르고 달래고 막 비유도 맞춰줬다가 혼도 냈다가 영어도 뭐 마찬가지. 영어는 더 심했고요. 국어는 뭐 지문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거의 남들이 하고 가는 거에 4분의 1, 5분의 1 뿐이 안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공부하러 와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러실 수 있죠. 이거 돈만 내고 내가 또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는구나. 때우는구나. 근데 그 부모님도 뭐 맞벌이긴 하셨는데 다른 데 센터라는 곳에 보낼 수도 있는데요. 저희한테 계속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죠. 얘가 학업 성취는 별로 없다. 지금 계속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공부를 해야 되고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침을 뱉으면 안 되고 도덕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공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 도덕성, 왜 도덕성을 가져야 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부모님도 이제 종교가 있으시니까 엄마 아빠도 계속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요. 저는 뭐 종교적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 도덕적인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약간의 신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조금씩 변하더니 어느 순간에 확 변합니다. 마지막 판에서는. 그래서 애가 굉장히 우수하게 바뀌었어요. 학업에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부모님들이 갈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얘를 지금 보니까 뭐 공부할 것도 같지도 않고 내가 가르치기도 힘들어서 학원에 보냈더니 뭐 전기세만 내는 것 같고 학원 전기세. 얘를 포기해야 되나? 또 방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말이 방치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 애가 공부를 안 하니까. 뭐 학원을 보내놓으면 학원 땡땡이 치고 숙제도 안 해오고 학원에서는 애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애가 공부를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망연자실이죠. 애라고는 얘뿐이 없는데 아니면 뭐 두세 명 있는데 공부는 포기하고 뭐 딴 거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그냥 하게끔 할까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애가 그럴 수가 있어요. 철이 너무 없거나 부모님들은 아이가 철을 들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뭐 고생 안 하고 아이가 편안하게 이렇게 키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독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많은 경험을 아이들을 봐서 그런데요. 너무 이제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 싫고 공부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아이들의 끼리 이렇게 트러블 생기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마냥 아이 편에 냅둬 주시면 그것 나중에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많이 봤을 경우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아이는 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애를 너무 포기 안 하셔도 돼요. 학업에 있어서는 꾸준히 하면 바뀌더라고요. 순간에 바뀌는 건 없어요. 엄청 막 무섭게 해가지고 애를 잡아가지고 혼을 내가지고 그런 거는 기숙하는데 숙직을 하면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죠. 중고등학교 때 기숙학원 육사 지망생들을 모아놓은 거기서
기숙하면서 학교에서 맨날 맞았다고 그러는데 그 현실성이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그래서 꾸준하게 공부를 조금이라도, 아주 우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평균만 이렇게 맞춰서 아이가 가도록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철이 들고 그러면서 스스로 공부할 때가 오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이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평균만 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학생들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하게 되는 그런 계기라든지, 계기가 없더라도 변화가 됩니다. 단 도덕적인 의식은 좀 심어 주셔야 돼요. 신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위인전을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똥멍청이라고 해서 공부를 계속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시점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가능성에 희망을 가지시고요. 하시면 또 변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